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인하고 문자를 좀 주고받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냈습니다.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하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예, 제 지인이 아멘 하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돌보는 자를 돌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천지신명, 하나님, 부처님, 그 누구도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거고, 대반전, 대역전, 그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대한민국 통합, 국민들 통합, 누구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제목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통합, 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합, 이건 신기루 같은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요. 다양한 의견 중에 좀 강력해 보이는 두 갈래의 목소리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때로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홍합, 홍합의 실체가 뭡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통합을 외치는 목소리를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헛된 구호일 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종식, 하나는 뇌물 독재. 내란 종식은 이재명 후보가 내걸은 슬로건입니다. 내란 극복, 뭐 내란 청산, 어떤 말을 갖다 붙이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란입니까? 원론적인 얘기 12월 4일부터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 아니냐 이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버젓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이다? 저는 여기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형법, 그리고 계엄법 샅샅이 뒤져보고 연구하고 뭐 그랬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저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내란 극복, 내란 종식, 내란 청산 이것은 매우 그럴듯하게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유권자들을 40%
넘는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또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일단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내란 종식 어쩌고 하는 거에 줄을 내어준 유권자가 40 몇 퍼센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포기합니까?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고 오늘 그저 텔레비전 틀어서 영화나 보고 뭐 다른 노래나 듣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괴물 통통 독재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임박한 위기다. imminent crisi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입법 독재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체계를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똑똑히 목격하고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소 겪었지 않습니까? 입법 독주, 입법 독재, 여의도의 제왕,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탄핵 폭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발목 잡기, 정리당략,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행태. 초등학생이 봐도 유죄가 분명한데 모조리 무죄로 처리해버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금 사법부 스스로가 진단하듯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사법부는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손에 넘어가 있은 지 오래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행정부까지 이제 한 사람 손에 넘어가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새 축을 한 사람이 자기 손아귀에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아주. 내란 극복이냐, 괴물 독재를 막아야 하는 것이냐. 내란 극복, 괴물 독재, 이 선택 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이제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오늘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결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몰아낸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꽃피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재로 가는 길이 있고 혁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빛의 혁명, 혁명으로 간답니다. 혁명이냐?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것이냐? 오늘 선택하는 날입니다. 오늘 자정쯤, 그러니까 오후 8시에 개표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오후 8시에 출구조사가 나오고요. 그때 개표가 시작이 되면 12시쯤 되면 어쩌면 그 당선 윤곽이, 당선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쪽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 박빙인지, 뭐 이런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12시쯤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최재천 교수가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숭론이라는 책입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에게 권하는 책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광고 카피만 보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말 자체는 그럴듯합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누가 주장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선거는 무엇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선거는 정책을 뽑는 선거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정책은, 공약은 실천 이행률이 3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상황 변경에 따라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은 그만큼 또 유연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됨됨이입니다. 누구를 보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선택할 것인가? 부분 명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됐든 아니면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뭐 도지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만 그 사람 곁에 유능한 참모들이, 유능한 국무위원들이, 유능한 공직자들이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열정을 결집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의 능력은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 한 사람이 그 조선 왕조 시대에 세종대왕 같은 분이 만기칠람을 하고 모든 부분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라를 한 단계 또는 서너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수십 년치를 미리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청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믿고 국가 지도자를 믿고 자신을 온통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칼럼에도 그런 말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결국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대통령입니다.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이 국가를 믿고 국가 지도자를 믿고 자기의 젊은 목숨, 자기의 젊음의 한 시절을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요체고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일선, 경제연구소의 일선, 뭐 어디 공장에서 현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고 있는 그 노동자, 자영업을 하는 상인,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공평하다. 세금을 떼는 데 있어서 또는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공정하다. 공무원들은 공정하다. 공무원들은 정직하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는 꼭 주어진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게 나는 나의 젊음과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런 결심이, 그런 신뢰가 서도록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도자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의 첫 번째 품성은 그렇습니다. 공직과 청렴인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이재명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김문수는 거짓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앞으로 뭐 5년을 결정한다고요? 3년을 결정한다고요? 아닙니다. 50년을 결정할 겁니다. 불모표를 행사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찍어주세요. 오늘 한 표를 찍어주세요. 분열의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뭐 이런 제목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은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열이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국가의 지도력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력이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은 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지지 않고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하든,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하든, 나에게는 항상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도 정직하게 실천만 하면 나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정직과 청렴인 것입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유세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진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김문수는 독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내란 심판, 김문수는 총통은 안 된다. 이렇게 피날레 유세가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어젯밤 여의도에서 내란을 극복하겠다라는 말이 마지막 유세였고요. 김문수는 광화문에서 독재를 저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바로 나의 방탄조끼이고 양심이 바로 나에게는 방탄유리다. 똑바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이낙연 모두 같은 연단에 올라서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판세, 민주는 대세론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단 단장이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 아들의 그 음란 표현 댓글과 유시민 씨의 그 설란영 여사의 여성 비하 발언 이후 김문수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판세가 달라지며 추격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수십 년 되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대법원이 이틀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을 한 것을 보고 황당무계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틀 만에 대법원이 결정을 뒤집었다고? 이틀 전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누가 말해줬는데? 누가 보고를 했는데? 그래 지금 이게 판에 어마어마한 자백을 민주당과 대법원과의 수법 카르텔에 대한 자백을 이재명이 해버리고 만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그랬습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통인지 내통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이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 김문수 대통령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아무튼 내일 취임식은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6월 5일로 국회 본회의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뭐 재판중지법 그다음에 뭐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삭제법 뭐 내란 특검 해병대 특검 줄줄이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하늘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